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36살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 중에서도 리플에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인생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를 크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뚜렷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교 진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3 때 저는 공군에 지원했습니다. 만 18세부터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3 때도 지원이 가능했고 고3 막바지 10월 30일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운 좋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신체 검사와 면접까지 통과하면서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던 해 2월 23일에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군대를 빨리 다녀온다는 안도감, 그리고 최소한 군대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마음이 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전역하고 나서가 문제였습니다. 군대만 다녀오면 뭔가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역 후 2달 정도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출근하시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2달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잡코리아를 들어가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 공고들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초대졸 이상이나 대졸 이상을 뽑는 곳이었습니다. 좀 괜찮아 보인다 싶은 회사들은 전부 경력자 우대, 자격증 필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고졸인 저는 애초에 지원 자격조차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지 않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기준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허들이 가장 낮은 일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반도체 제조업체였고 운 좋게도 거기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1979년에 설립된 회사였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탄탄한 곳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회사였죠. 처음에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에도 계약직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22살이었던 저는 그냥 일 생긴 게 어디야라는 마음이 더 컸지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같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 다녀보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던 형님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는 게 좀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일하고 나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난 계약직이겠지 이런 마음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니 운이 따라주는 순간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3살에 정규직을 달게 되었습니다. 일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고 급여도 꾸준히 들어오다 보니 조금씩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해서 복학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이미 돈을 벌고 있었고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대학교 안 가고 바로 일하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시간은 좀 더 흘러 제가 26살 4년차가 되었을 때 제 통장에는 약 4,5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다 말해버리면 혹시 부모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거나 어딘가 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자. 이 돈은 일단 내가 지켜야겠다. 그렇게 돈이 조금씩 쌓이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을까? 같이 일하던 형님들에게 모아둔 금액은 말하지 않고 그냥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적금 들어라. 그래서 저도 잠깐 적금을 해보긴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묶여있는 돈을 꺼내 쓰지 못하는 게 답답했어요. 저는 항상 비상금은 무조건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형님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해결책을 주지 못한 채 지나갔고 그동안에도 돈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7살이 되었고 통장에는 약 5,3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2017년이었죠. 그때 같이 일하던 형님 중에 특히 친하게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밥 사줄게라며 저 포함 2명을 데리고 맛집에 갔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더라.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은 거의 사기 이미지가 강했고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덩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형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2017년 5월 그 형님이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번에 말한 비트코인 있잖아. 미쳤다. 빗썸이라는 어플을 켜서 보여주는데 그 형님은 3월에 리플을 25원에 500만원치 사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그 리플이 45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가 금액이 9천만 원이었어요. 저 포함 주위 형들 모두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저도 눈이 돌아갔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단 2달 만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날 점심 이후 우리 회사 분위기는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모두가 빗썸을 깔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마다 코인 얘기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 형님을 따라 리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간 시점은 이미 너무 오른 뒤였습니다. 5월에 들어갔다가 9월쯤에는 리플이 2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며 지독한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기대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 우리를 끌어들인 그 형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손절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간 상태라 그냥 버티며 조금씩 물을 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월이 되었습니다. 물을 타다 보니 어느새 제 계좌에는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 평단가가 점점 낮아지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단은 약 300원이었는데 12월 들어 리플이 슬슬 꿈틀대더니 어느 순간 1,5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팔아버리자. 수익은 챙겨야지. 저는 바로 매도했고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생기니까 솔직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행복한 상상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께 조금 드릴까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사볼까 이런저런 생각은 많이 했지만 막상 그 돈을 쓰려고 하니까 손이 잘 안 나갔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날아갈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가만히 놔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짜 대박 한 번 더 터뜨리자. 분명 기회는 또 올 거야.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리플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4,900원까지 치솟았고 사람들은 모두 외쳤습니다. 이러다 10,000원 가는 거 아니냐? 저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걸 보니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동안 모아온 5천만 원 그리고 코인으로 번 5천만 원 모두 합쳐서 1억 원. 그 돈을 당시 리플 평단 4,500원에 전부 넣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여기가 고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당시 분위기라는 게 그랬습니다. 저처럼 이미 달리는 말에 올라탄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돈 벌 일만 남았다. 주변 형들도 똑같았습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이금융까지 다들 끌 수 있는 건 다 끌어와서 올인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존버를 외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가 폭락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비투카에는 인생 망했습니다. 집까지 팔아 코인에 올인했는데 날아갔습니다. 이런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대출 끌어서 넣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재산이 들어간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리플은 결국 7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500원에 1억 원어치 샀던 제가 750원에 전부 손절했을 때 제 1억은 1,6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허무함과 자책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빚은 안 졌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제 인생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저는 잃고 남은 1,600만 원에 신용대출 3,000만 원을 더해 총 4,600만 원으로 다시 리플에 들어갔습니다. 평단 520원, 그리고 한 달 만에 다시 960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희망을 봤습니다. 거래소 폐쇄? 말도 안 돼. 이건 다시 오른다. 4,000원쯤 다시 갈 거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995원까지 갔다가 700원, 600원 계속 떨어졌고 6월엔 557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본전만이라도 찾고 나왔으면 정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조금만 더. 그렇게 미련을 붙잡고 버티다 8월엔 328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자조차 못 내겠다라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결국 남은 2,900만 원을 또 한 번 손절했습니다. 그렇게 손에 남은 건 겨우 1,7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계속하다가는 진짜 죽겠다. 저는 다음날 1,700만 원 전부를 대출 갚는 데 넣었고 그렇게 남은 빚은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회사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니 그래도 너는 덜 잃은 거야. 나는 마통까지 다 땡겨서 갚아야 된다니까라며 허탈하게 웃는 형도 있었고 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있다는 형들의 얘기를 들으니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모두를 뜨겁게 달궜던 비트코인의 열기는 어느새 조금씩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일에 집중하며 한 달, 두 달 꾸준히 빚을 갚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웃깁니다. 빚을 갚았으면 이제는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만회하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왔습니다. 보지 말자고 마음먹어도 손가락은 어느새 빗썸을 켜고 있었습니다. 리플 가격을 다시 보고 차트를 넘겨보며 옛날 생각을 떠올리고 2019년 5월에 리플이 다시 500원 갔었는데 왜 나는 그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350원에 사서 500원에 익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만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 다시 일해서 언제 또 몇천만 원을 모으지? 그 답답함이 저를 다시 차트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빚을 다 갚자마자 다시 빗썸을 켜고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타이밍을 보면서 서서히 코인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2월, 3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예전에 보여줬던 폭등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니까 오히려 21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이 정도면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1,000만 원을 다시 끌어와 리플 평단 211원일 때 1,000만 원을 몰빵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리플이 36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익 약 700만 원. 계좌는 총 1,700만 원이 됐고 저는 바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성공이었습니다. 대출 1,000만 원을 다시 갚았고 통장 잔고에 남은 700만 원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짧은 성공은 오히려 더 큰 욕망을 만들어내는 법이죠. 수익이 나니까 또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내가 흐름을 읽는 건가? 이번에도 맞았으니까 계속하면 더 벌 수 있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손이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2018년 1월 11일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 식당에서 무너져가던 우리 회사 분위기, 비투카의 곡소리, 손절 버튼을 누르면서 무너져 내리던 그 감정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기억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후반이 지나가고 2021년에 비트코인은 불장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했어. 1억 간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 들어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뛰어난 수익을 본 사람은 다시 그때의 기분을 느끼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를 보고 있는 제 손이 자꾸 떨렸거든요. 이거 들어갔다가 또 그때처럼 무너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그 공포를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은 다시는 쉽게 올라타지 못한다는 것. 조금 올라가도 불안하고 조금 떨어져도 불안하고 예전처럼 용기를 내서 진입하는 게 이젠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성공을 보고도 기회를 보고도 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코인을 완전히 손절한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이 지나면서 시장은 몇 번 더 요동쳤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1억 4천을 넘어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은 돈 벌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저 같은 사람은 큰 돈을 벌기에는 마음이 너무 부서진 사람이라는 걸. 한번 크게 데이면 다시는 예전처럼 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빚을 내서 뛰어들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하게 일하고 조금씩 돈을 모으고 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리플 차트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저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출로 하는 투자는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꼭 여윳돈으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